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소위 말하는 허니문 증세를 한 6월 정도까지 한 2달 크게 즐겼다가 7월부터 좀 멈칫하는 것 같더니 8월 들어서는 이제 뭔가 후퇴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했던 소위 말하는 금융지주사 이런 섹터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관심 밖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정책 수혜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좀 부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세제 개편안 실망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금융 관련 네. 쪽에 가장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래도 시장이 우려만큼 세제 개편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금 또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는지, 금융이나 특히 지주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융이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세제 개편안보다는 상법 개정에 대한 실망감들이 그렇죠.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됐을 때만 하더라도 좀 쉬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네. 기대감에 올랐다가 네. 현실적으로 상법 개정이 되니까 좀 쉬는 듯 했다가 7월 달에 다시 한번 뛰어올랐거든요. 그랬죠. 왜 그랬냐면은 그때 2차 상법 개정을 네, 한다. 더 센 거 온다. 네, 더 센 거 온다 네. 했는데 막상 의회 통과하고 보니까 자사주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실망감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흘러내렸고 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아마 최근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나오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네.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없었는데 방향성에 네.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정책이 그동안에는 시장의 상승 동력이었다면 지금은 신뢰를 확 떨어뜨리고 네. 거기에 대한 증시 민감도를 좀 약하게 네.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흐름 본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주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아마 옥석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온 것들은 자사주가 많다라는 이유로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라는 것들은 뭐 상법 개정 3차, 4차 뭐 되면은 네. 진행되겠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것들은 각자 기업마다의 스탠스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뭐 금융주니까 자사주가 많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의 성향, 스탠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네.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론가께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다들 의심이 없었고 네. 굉장히 강한 코스피 5천이라는 구호 앞에 그냥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잘 되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듯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5천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그러시는지. 네. 글쎄요, 그래요? 그 자세한 속내야 네. 뭐 제가 정책 담당자가 네.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세금이 들거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확실한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세원을 발굴해서 네. 세수를 늘려야 될 입장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간편한 게 뭐 증권거래소라든지 그렇죠. 사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편한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아까 그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코스피 맞습니다. 5천 시대를 열겠다. 네.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의 가계가 가진 자산 중에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고, 네.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돈의 흐름, 즉 물줄기 자체를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라고 분명히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세금이라는 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채찍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는 당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근을 어디다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줘야 되는 거고, 네. 채찍은 부동산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재부에 있는 관료분들이 너무 손쉬운, 어떻게 보게 되면 선택을 했다. 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갖다가 완전히 키운 측면이 사실은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부 측 사이드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기술적으로 주식시장에 얼마나 타격을 이렇게 안 준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메시 전달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뭐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든지 아무리 데이터를 밀어넣어 봐야 네. 사실은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심들 이런 것들이 일단 이미 키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이거 주식시장 억누르는 거 아니야?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 자체가 고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아까 말한 그 대주주 기준뿐만이 아니라 가령 뭐 증권거래세, 네. 그다음에 교육세 인상,
그다음에 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기준에서 이번에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뭐 어떻게 과세 기회가 좀 강화가 됐다. 뭐 이런 측면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시선 자체를 굉장히 굽지 못한 시선으로 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정책 기조가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갖다가 거두는 정책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금을 모으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 보면 증시에도 채찍을 뿌리고 부동산에는 더 강한 채찍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맞을래 저걸로 맞을래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실망한 거에는 대주주 요건은 사실 외국인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50억이냐 10억이냐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배당 분리과세를 분리를 했는데 30 몇 프로면 그게 뭐 분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장난 같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특이하게 좀 높았으니까 그걸 제거하면 1% 깎아준 거거든요. 예, 그걸 뭐 분리했다고 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기대만 해서 오히려 배신감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뭐 국회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분리과세는 좀 어떻게 좀 시장이 원하는 건 25에서 한 27 정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준 자체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대상 기업 자체가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분석한 걸 보면은 130 몇 개 기업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도 무의미한데. 그리고 거기다가 세율 자체가 35% 플러스하면 38.95%가 되는데 지금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공제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감은 이렇게 키워놓고 실질적으로 내놓은 답은 별거 소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조율이 돼야 되겠죠. 저희가 생각하기엔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초창기부터 말했던 코스피 5천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법 선진화되기 위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주주 분리과세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주 요건 강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돼야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대주 요건 강화든 뭐 말해왔듯이 뭐 배당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10억을 가지고 대주주 요건을 하게 된다면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향성을 꺾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상 궤도로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 이 실망감이 어느 정도 회복될 텐데 이게 이전의 기대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남녀가 만나서 불꽃을 피우다가 처음으로 이제 싸우고 나서 이제 그 싸우기 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헤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전달하시는 분인데 이제 상임위를 이제 기재부로 옮겨졌다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유일하게 좀 긍정적인 게 아니었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아까 그 금융 관련 섹터에서 말씀을 주셨던 게 사실 이게 펀더멘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사주 소각해야 될 거니까 자사주 많은 금융 지주들을 사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불투명해지면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훼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재정비하고 그냥 자사주를 소각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ROE 개선 방향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라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밸류에이션을 좀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실적은 보통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죠. 올릴 정도는 아니었죠. 보통 이런 걸 내러티브 장세라고 하죠. 내러티브 장세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넘버스 장세입니다. 실적이나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것은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쪽에서는 금융주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실적 가시성이 높은 증권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면 옥석가리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쩔 수 없이 정책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될 네,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찍을 만한 기업들을 찾으면 상법 개정이 완전 후퇴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네. 뭐 볼만한 섹터라는 건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평론가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그 금융이나 지주 섹터에 대한 투자가 예전보다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매력이 떨어졌죠. 네.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 네. 상생금융 강조,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뭐 좋기가 지금 뭐 힘들겠죠.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점점 네. 그래도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그 뭐 금융사 중에서도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을 좀 분류해서 봐야 될 거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융 쪽으로는 사실 정책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건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그 과거처럼 뭐 그 일반 은행주라든지 이런 주들이 금융주주 회사들이 막 불타오르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하고 그러면 있어요. 일단 결국은 정책이 죽이든 살리든 할 것이다 얘기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금융이나 지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재명 정부가 또 초반에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AI 100조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또 네이버, 카카오가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버린 AI 네.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나라의 AI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게 선정되면서 카카오는 좀 빠졌고 뭐 근데 뭐 네이버나 LG는 됐으니까 근데 이게 뭐 27년 뭐 이렇게 점점 좀 뒤로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금융 그것처럼 정부 수혜로 달렸는데 그럼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버린 AI 관련해서 네카오에 대한 매력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부장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네카오는 뭐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한때 스테이블 코인 기대로 너무나도 폭등을 했죠. 네, 뭐 단기간에 그때는 그랬죠. 급등을 했죠. 네. 거기에 따른 폭풍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AI 산업에 대한 것은 뭐 이 정부는 되게 진심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내에도 AI 관련된 그렇죠. 네. 부서를 만들었을 네, 뭐 정도로니까. 시간 좀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동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엔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실적도 그렇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정리되는 과정에서 좀 눌려 있긴 하지만 저희는 실적만으로도 레벨이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책 동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7년까지 가는 것들이 맞냐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 전까지에도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지나면서 이제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AI 투자를 얼만큼 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은 좀 더 뚜렷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눌려 있다라고 해서 뭐 논외로 하는 게 아니라 눌려 있을 때 좀 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놓을 건 아니니까 네. 저가 매수로 가져가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쪽에서는 조금 우위가 있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테마 관련해서는 이제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른다고 하시면 어느 쪽이 더 매력 있다고 보세요? 전 N사가 좀 더 매력적이 있다라고 숫자가 생각하고 나오니까요. 있어요. 네, 숫자가 나오기도 네. 하고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시작이죠. 시작도 안 했다고도 네. 볼 수 있겠죠. 네. 뭐 입법 예고를 하고 이제 뭐 행정입법 융합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거 될지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오래 거니까.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얼만큼의 매력도가 있을까? 네, 수요가 얼마나 네, 될까?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테마는 분명히 아직은 맞는데 테마죠. 이게 언젠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AI보다도 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AI 성장성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예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네, 저는 라는 그렇게 말씀 보고 주셨고, 자 그러면 평론가님께도 지금 이제 포버린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조라는 그 단어만 좀 나와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어제도 뭔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AI나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수혜로서 네카오의 매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AI 쪽으로 그다음에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소버린 AI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어느 정도의 기업의 어떤 수익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는 그건 뭐 개별 기업의 역량인 거고요. 네, 그렇죠. 다만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길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할 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사실 정부의 정책이 이제 그리 쏠림으로 해서 사실 산업 전환을 갖다가 가속화시키는 의미는 있겠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정부 정책이 없다고 해서 그 길을 안 갈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되겠죠. 그거는 또 특히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통화 그 주권이라든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블록체인이라든지 웹 3.0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반 자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원화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론들이 사실은 있죠. 그게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뭐 의문의 여절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하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삼성 휴대폰입니다. 네.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리고 있어요. 네, 디바이스 거기에만 어떻게든지 원화 스테이블과 다른 걸 갖다가 좀 잘 엮어놔 가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주가만 놓고 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들 때문에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야 되는데 네. 가령 뭐 분할 상장, 네이버 페이의 상장 이슈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거버넌스 문제들이 사실 네. 있는 거고 카카오 역시 비슷한 문제를 네.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기업들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도 여기에도 또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사실 이런 뭐 무분별한 어떤 분할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어떤 주식시장을 갖다가 훼손하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자꾸 좀 옆으로 빠지는데 어쨌든 AI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사실은 그 개별 기업들의 역량이 그 기존에 앞서 나가고 있는 AI 기업들을 어느 정도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순차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방향에 대한 의심은 이제 없는데 문제는 타이밍이 얼마나 걸릴까에 네, 고민이 조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정책 수혜 섹터 중에서 힘이 빠진 게 이제 금융하고 지금 AI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이 세 개가 공통적인 게 너무 한번 크게 한번 갔다가 이제 매물 소화 구간인데 지금 또 정부 스탠스도 살짝 변하고 하면서 조금 조정을 좀 넘어서 이거 시즌 오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어찌됐든 뭐 AI 안 할 거 아니고 금융도 어떻게든 갈 것이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히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은데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섹터로 보신다면은 거기 가장 그래도 빨리 반응할 곳이 어디일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빨리 반응할 것은 네. 제가 생각해서는 예산안이 나오면서 네. 그리고 좀 더 정부의 산업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AI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쪽을 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있어서 최근은 눌리고 있지만 저는 최근 눌린 과정들이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많이 안 올랐죠. 네, 그렇죠. 많이 안 오르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밸류 부담도 없고. 네, 밸류 부담도 없고. 반면에 뭐 금융이나 지주사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부담. 저희 쪽 금융 애널리스트도 최근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포먼스로 낮췄거든요. 네. 더 갈 거긴 한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너무 빨리 왔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AI가 그나마 가장 구체화 금액까지라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금융이나 지주는 9월로 미뤄지긴 했지만 상법 개정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다시금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사주에 대한 논란들이 네.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진전을 낼 수 있는가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게 나온 이후에도 금융주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네. 그게 각
기업마다 지금은 다 같이 올랐다면 그 다음부터는 종목별 옥석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 안에서도 증권사가 더 은행주들보다는 좀 네. 낫다는. 은행은 갑자기 뭐 이자놀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쉽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는데 대출 시장이 좀 막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융 안에서는 증권이고 네. 근데 굳이 새 섹터 안에서는 이제 AI 쪽이 네. 좀 안전한 선택이다. 네. 자, 그럼 평론가님께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그래도 좀 기다림 시간이 좀 덜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AI 쪽이 제일 빠르겠죠. 워낙 역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클 거고요. 어느 네. 정도 이게 막 우후죽순처럼 이제 이템화가 했다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네.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변동성 이게 뭐 좋아하시는 어느 정도 분들이야 한다고 하면 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는 못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네. 다만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이 눌렸었고 네. 또 상당히 올라왔다가 지금 또 많이 내린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AI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AI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